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일개 부업 투자자입니다. 나름 투자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지만 업으로 삼는 분들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실수를 하고 돌이켜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는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제 투자를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점들은 잘못한 점대로, 잘한 점들은 잘한 점대로 이야기하면서 제 투자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보시는 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을 좀 안 틀리는 그런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제 채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금방 까먹고 놓쳐버린 스스로에게 하는 반성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책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책은 투자 진화를 만나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이죠. 이 책의 1장에서 이제 1종 오류랑 2종 오류의 개념을 들면서 1종 오류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1종 오류는 투자를 했는데 좋지 않은 투자, 2종 오류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좋았던 투자죠. 그러니까 저자인 플락프라사드는 1종 오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성공을 하는 것에 유리해짐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초장기 투자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유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요. 하지만 이게 꼭 초장기 투자자에게만 1종 오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투자 스타일에서도 1종 오류를 더 신경 써야 함을 얼마 전에 상기를 했는데 봐놓고도 이제 정리하고도 실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란 어리석죠.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다시 남깁니다. 그러면 1종 오류를 어떻게 피했어야 됐냐? 어떤 실수를 했냐? 저는 우선 고용지표 발표 전에 주식 롱, 지수 숏 포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숏 부중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숏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숏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를 자주 하는데 사실 롱 숏이 세상 안전한 포지션입니다. 주식 롱이 훨씬 더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안정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는 기대값이 플러스 쪽으로 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게 롱 포지션을 노출을 시켜놨죠. 숏들을 다 청산을 하고요. 이 판단 자체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래를 알기 전에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무슨 실수를 했냐? 저는 포트폴리오 규모를 잘못 설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과한 것은 변동성이라는 놈입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용지표가 발생하면 위로든 아래로든 많이 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변동성을 감안하고도 베팅을 크게 할 만큼 기대값이 매우 높았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1종 오류는 변동성을 고려하고 이제 그 내에서 기대값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설정한 거 아니냐는 측면이 있죠. 높은 변동성에 약간의 기대 수익이라면 내가 1종 오류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 택했어야 하는 전략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롱숏을 둘 다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실하게 높이는 거죠. 노출된 포지션을 확실히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숏을 다 청산하지 않고 기대값이라고 생각되는 수준만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롱숏을 유지한 채 롱의 비중만 좀 높이는 거죠. 베팅에서 이제 벌 이익을 생각하면서 약간의 기대값으로 시장 노출도를 너무 높인 것은 이거는 이제 이종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선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나 놓치는 주식이 있을까?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데 내가 놓치면 어쩌지? 라는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종 오류를 놓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 나오는 이제 책에서 종의 진화 관점이나 통계적인 관점 둘 다에서도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베팅을 하면 안 될까요? 1종 오류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아니죠. 베팅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국내 장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때 이럴 때들은 베팅을 하면 이게 맞는 선택이었죠. 이때는 근데 차이점이 기대값이 높을 때입니다. 기대값은 손익비랑 발생 확률이 곱시거든요. 그래서 손익비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확률이 너무 좋거나 이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좋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즉 상황 자체가 이미 일종 오류가 벌어지기에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 다 좋다면 풀 베팅을 해봐도 될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번 타이밍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비효율성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는 그냥 지표 정도 나온 것만큼 하락을 하네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이게 과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다 써버린 건 아니지만 제가 계획했던 현금의 비중이 자체가 조금 더 많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냉정하게 판단하지를 못했죠.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일종 오류를 피하는 것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투자의 한 1원씩 수준으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중요한 거네 지켜야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을 라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제 본업이 매우 바쁜 시즌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좀 바쁜 상황이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잠도 좀 못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니까요. 이럴 때는 베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오류를 아까워하지만 않는다면 일종 오류를 피한다는 관점에서 제 컨디션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플락트라 사드가 책에서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우리의 성공은 테슬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에 달려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았던 경우,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시초가랑 종가랑 비슷했는데 이제 장중에 저점이 나오는 경우, 장중에 고점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았던 경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거나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급진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훅훅 올라가거나 훅훅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금의 비중을 좀 늘린 종목들이 그런 환경에 놓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가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종가로 가면서 갑자기 지수가 5%, 10%씩 밀렸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이제 어느 순간 튀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분하면 종가로 가면서 밀려버리는 경우는 1종 오류고 튀어버리는 경우는 2종 오류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매수할 때도 1종 오류를 범하기 싫으면 시장의 반응이 다 나온 다음에 종가쯤에 매수하는 것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음 날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얘기 드리는 건데 1종 오류는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비 효과냐?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손해가 갑자기 커져요. 이때 1종 오류를 범해서 급하게 추매가 나갔을 때 발생하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죠. 고용지표가 어제 애매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시장에 투매가 나올지는 않을 정도 애매한 수준이었죠. 제 주식이 이제 3%씩 하락을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할 기세도 보이고 어차피 조정을 시게 받으면 저는 더 사려고 현금 준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더 사자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더 샀죠. 그런데 조금 반등을 주는 것 하더니 이제 5%까지 또 빠져요. 일정은 갑자기 잡힌 트럼프 연설이 있었고 이후에 파월 연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개별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연설이 이렇게 잡히면 트럼프 풋이 나오거나 파월도 좀 괜찮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이러다 보니 계획보다 비중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점점 더 사는 거죠. 그때 갑자기 버티던 나스닥 지수가 한 19,800, 700 이렇게까지 하락을 합니다. 내 주식은 갑작스럽게 5%가 더 빠져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요. 뭐지 이렇게 뺄 일인가? 내 주식에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결국 파월이 나오면서 지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주면서 끝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식은 10%가 넘게 빠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보다 너무 많은 비중을 산 거.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사 들어간 거. 사실 종목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은 종목의 공부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 삼을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평소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좀 컨디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두었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원칙을 삼아야 되냐? 일정 오류의 나비 효과가 발생한 이유가 뭐였냐를 돌이켜보면 일정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심리적 타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이라고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 초보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종종 읽어보는 책이 있는데 마이클 모브신의 통속과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특정 논문을 인용하면서 근시안적 손실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해당 내용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좀 말해드리면 사람들은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익의 2에서 2.5배에 달하죠. 그래서 이제 근시안적일수록 손실과 이익의 발생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효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용은 이익 확률과 손실 확률의 2배의 곱세 차감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에 이제 가중치를 2배를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이익 확률이 손실 확률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실 시의 개수가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보다 투자에 있어서 효용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그 책에 나오는 표인데 참고하시면 여기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투자에 있어서 효용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오류는 통계적 관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이 효용이라는 게 문제가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준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이 나아가서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저 스스로 돌아봐도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보다 손실을 보는 환경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매매에서 발생하는 일정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건 영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바텀 피싱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일정 오류를 방지하려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장중이나 시초가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이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여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루에 목표 수량이 이제 100이었으면 그 중에 절반 50은 이런 경우에도 종가의 채우도록 놔두는 겁니다. 장중이나 시초가가 이제 저점으로 종가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위에서 플럭 들었었다가 말한 것처럼 마음 편히 포기를 하는 거죠. 올라간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이건 이종 오류일 뿐입니다. 종가에 사는 것은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일종 오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투자에 느끼는 효용도 증가하고 결국 위에서 언급한 일종 오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계획한 물량의 절반을 종가에서 산다고 하면 그날의 매수가 종가에 끝나기 때문에 계획한 물량보다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장이 끝나거든요. 그럼 장이 끝나면 제가 조금 더 냉철해질 시간이 생깁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실수들로 이번에 저한테 미친 손해는 한 자산의 1에서 2%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포지션은 상당히 좀 불안한 포지션이라서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실수를 이제 지금 잡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장기 손실은 이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얼마일지 계산도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는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요. 제가 오늘 정리한 제 투자 원칙에 업데이트할 것들은 일종 오류를 항상 상기해라. 그리고 일종 오류를 줄이는 방법들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베팅을 최대한 자제해라. 그리고 변동성까지 고려한 기대감만큼만 포지션을 취해라. 그리고 바텀 피싱 매수 시에는 종가에 매수해라. 장중 가격이 너무 매력적인 경우에더라도 적어도 계획 물량의 절반은 종가에서 사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반성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얘기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